주세요. 진짜 저거 이게 2년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을 한다는 게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지금 버스 사태도 지금 잠깐만 틀어놓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방금 보셨는데 사실 저렇게 언론사 카메라나 마이크가 있으면 조금 조심하긴 하잖아요, 서로.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약간 좀 낙한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당정청 회의를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명되고 처음으로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각 방송사 기자들이 와이스 마이크를 이제 앞에다 놓거든요. 네. 근데 이인영 대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온된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제 좀 속내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녹음이 돼서 이제 이 전파를 탔는데 굉장히 아마 현재 당정의 어떤 핵심 수뇌부들 느끼고 있는 정부의 문제점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특히 공무원들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수현 실장이 사실 정책실장이잖아요. 예. 그 책임자가 이 정부를 향해서 4년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4년 같다는 얘기가 임기말 뭐냐면 같다는 얘기. 레임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슨 정책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그렇죠.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4년째 되면 대충 레임덕이 오거든요. 저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뭔 지시를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김수현 정책실장마저도 지금 정부가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국토교통부 사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뭘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적폐 수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이 움직여봤자 당연히 이 어떤 피해가 올 가능성들 이 우려 때문에 거의 세종시는 거의 엎드려 있다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적폐 정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각 부처마다 이 적폐 정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조사 중에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아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지금 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건데 예. 근데 현 정부에서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덜 듣는다, 불만을 나타낸 거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적폐하고 이게 연관된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게 적폐에 관련된 것은 다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현 정부에서 또는 뭐 현 정부의 장관이든 아니면 관료들이 가서 얘기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위법적인 지시를 하면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지시를 하는데도 그걸 안 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공무원들의 습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소위 늘공, 어공 그러잖아요. 늘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줄여서 이제 늘공이라고 예. 부르는데 그분들은 정권 뭐 5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데 내가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료 사이의 고질적인 문제일 문제라고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제가 볼 때 물론 두 사람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면서 이게 마치 뭐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료 사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본인들의 보신주의 또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본인들이 별로 생각에 탐탁하지 않은 지시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차일피일 미루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니까. 근데 왜 그걸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관료 사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 안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컨대 뭐 정책을 추진하는 건 그 정책에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좀 그 정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공무원 사회에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이고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거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물론 이런 사적 대화가 공개된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이런 이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바뀌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요. 지난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요구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소식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무원들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위원님 이제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도 들으셨는데 발언도 좀 모순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참 대통령의 말씀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예전에 이제 과거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문제와 해서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 적폐청산 TF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그건 대통령의 지시였어요.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말단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 사람이 지시하는데 그거 안 따르겠습니까? 근데 징계를 어떻게 했냐면 6급, 7급 공무원까지 다 징계를 했습니다. 예. 참여를 했다고. 이게 사실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형사처벌대로 받는 게 있지만 내부 징계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부에서 그 과거사 적폐청산 TF에서 징계해라고 해서 6급, 7급 공무원을 징계했습니다. 네. 자, 그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는 위에서 시킨 거 따라 했을 뿐인데 왜 우리를 징계하느냐? 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전 부처의 20개 TF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적을 내야 돼요. 네. 지난번 뭐랬냐면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국가정보원 방문했을 때 국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수십여 명의 공무원들을 적폐라고 해서 징계를 하고 했습니다. 대통령 잘했다고 박수 쳤습니다. 자, 물론 예를 들어서 전 정권에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상관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만 처벌하면 됩니다. 1급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지시했거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 했거나. 근데 왜 밑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적폐라 규정을 해서 좌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다음 정권 들어서면 나도 똑같을 거 아닌가?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보철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보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보철거하기 위해서 업체를 지금 공모를 했어요. 공기업하고. 한 군데도 업체가 지금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까봐. 다음 정권 가면 만약 이거 시행한 사람 가만 놔두겠다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밑에 장관들하고 밑에 있는 사람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아래가 전혀 다르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지금 세종시에 다 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급수가 있잖아요. 5급, 4급, 3급. 이게 세종시에 머물러 있는 날짜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아, 즉 그런 거죠. 5급은 5일 있고 1급은 하루 있고. 뭐 하루도 그렇죠. 안 가 있고 하루 가 있거나 뭐 세종시에는 1급 국장급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서울 와 있어요. 장관들은 마찬가지 서울 사무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서울 사무소 올해까지 전부 다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 왜냐하면 장관들은 하루 종일 와서 자기 정치인 장관들 지역구도 살펴야죠. 청와대 회의도 가야죠. 국회도 가야죠. 세종시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상관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움직이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맞는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공무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껏 일을 한다면 뭐 그렇게 뭐 공무원이 말을 안 통하고 바짝 엎드려 있다. 이런 비판도 피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래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김수현 이 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느냐? 그럼 국민만 바라보지 말고 어쨌든 청와대나 정부의 얘기를 듣고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 같거든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죠. 만약 그렇게 들렸거나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정부가 위법한 행위나 아니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그걸 하게 하면 그건 잘못됐죠. 근데 그게 아닌데 만약에 저는 뭐 두 사람이 얘기한 내용 중에 위법한 지시나 아니면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저는 보지 않지만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눈앞에서 본 공무원들이 과연 지금 정부의 정책을 100%, 200% 따라서 행동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반복돼요. 지금 말씀한 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잘못된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 정부가 하는 정책이 다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한 얘기라고 보질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뭐 4대강 보호에 대해서 그걸 합법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시받고 했는데 그걸 처벌하려고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 안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을 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예를 들어서 4대강 보호를 뭐 지금 다 철거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었다.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처벌한다면 그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 그 과정에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을 따르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원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원칙은 대통령이 제시했는데 밑에서 원칙을 안 따라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문제지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에서 위법한 지시나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했을 때 그걸 항명해도 그 사람이 인사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마련되고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 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겠어요?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오든 눈치 보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관료들의 뭐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요.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공무원이 있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공무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얘기는 들을 수가 있는데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우선 당황했습니다. 네. 노태관 전 국장,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문체부 차관으로 전격 등용이 되신 분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소신을 이 표본을 삼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의지, 신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말은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공무원들한테 직접 나타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떤 정권에 들어서면 자기 정책을 펼치게 돼 있고 과거 정부의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비판하는 거 또 그걸 청산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부 들어서 4대강 사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수십 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강과 관련된 직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좌천된 직원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얼마 있으면 바뀌지 않을 건데 얼마 전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관이 뭐 지시를 하잖아요. 다 녹음을 한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왜 녹음을 하죠? 왜냐? 다 기록에 남겨두는 거예요. 자, 과거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지시에 따랐다. 아, 그 상관의 그렇죠. 상관이 난 지시를 지시했기 때문에 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뭐 문제가 생기니까 청와대 감찰관이 와서 바로 휴대폰 다 압수해갔습니다. 다 털었어요. 외교부 공무원들 문제 생기니까 휴대폰 다 압수해갔어요. 그 털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공무원이 다른 여직원하고 불륜관계를 가지고 좌천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뺏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처음에 특감반원들이 다 압수해 가버렸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네. 제가 공무원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거나 승진을 못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키는 거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거 만약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녹음해 두는 겁니다. 다 기록해두고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걸 증거로 들이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즉 정책을 위반하고 수행한 정무직 공무원들, 장차관들 있잖아요. 예. 그 정도만 처벌하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실무자들까지도 전부 다 징계를 하고 하느냐 그거죠. 공무원들. 자기 그냥 상관의 지시 따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다고 공무원들한테 너는 왜 불법적인 요소를 정황하지 않고 따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는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덜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얘기를 청와대하고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우연찮게 드러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얼마 전 얘기입니다. 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이제 이 국채 발행 관련 문제나 그리고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와 어떤 차별점이 있냐 이런 물음표를 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재민 차관 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벌을 받질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신재민 차관은 이제 본인이 공익제보자라서 본인이 봤던 얘기를 얘기한 건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오류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장 같은 경우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불법적인 문제니까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이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고 느꼈다고 하면 본인이 물론 폭로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항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게 불법적인데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무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그 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모든 것 다 정당화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시키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걸 보면 청와대에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게 공무원 사이가 하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잘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킨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합법적이고 이게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본인한테 불이익이 된 것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못 따라한다면 그걸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런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하면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오느냐 때문에 그걸 불안해가지고 또 일을 안 하고 또는 자기가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